이걸 알면 이제 막시즘 재미가 없어져. 왜냐면 틀렸으니까, 처음부터 틀렸으니까. 이게 거의 조선의 성리학자들 사고체계인데 이거.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하지 못해요. 바꾸는 거죠. 노동의 본질은 변형입니다. 노동의 변질이 본형이라는 건 막스도 알고 있었고 저도 막시즘에서 배운 건데, 근데 왜 그 생각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노동가치세, 상업이 부를 창출하는 걸 모르더라고. 상업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죠. 노동이나 이런 게 본질이 아니야. 그거는 과정이지, 프로세스지. 우리가 프로세스에 돈 내지 않습니다. 완전히 주관적인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맹거를 읽으면 나오는데 주관이 객관화되죠. 주관이 객관화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모빅 실험을 통해서 보셨죠? 인간은 뭘 하냐? 글쎄요, 찾아야 되겠죠. 기술이 좋아지면 일단 저는 비관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뭔가 길이 열리죠. 벌써부터 다 없어진다 직업 뭐 이러는데 직업은 늘 없어졌죠. 지난 500년, 600년을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데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면서 옛날 직업이 다 없어진 거죠. 우리가 80년 전에 우리나라의 농업 인구가 66.9%라고 나오네요. 66.9%. 그러면 2024년 대한민국 농업 인구 4%입니다. 1960년대에 농업에 종사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인구의 4%가 농업에 종사하거든요. 그러면 전 국민의 경제활동 인구 중에 60%가 일자리 잃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농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AI 때문에 일자리 잃는다 이런 거는 좀 생각해봐야 된다. 1960년대 우리나라 농업인구 70%였고요. 1950년대는 제가 안 물어볼게요. 한 8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 19세기 말에는 얼마였겠냐? 100%죠, 100%. 우리가 다 자기가 양반의 수련이라고 하는데, 양반 많지 않습니다. 오소독스한 양반 많지 않아요. 그럼 뭐 100% 농민에서, 지금 농민 4%입니다, 4%. 네. 그러면 나머지 경제 인구의 96%가 다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짓을. 조선의 그런 관점에서는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지. 왜냐면 모든 이 가치론이라는 게 결국 세계관인데, 가치가 어디서 오냐라고 했을 때 우리 조선은 상업이나 공업이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는 무에서 1을 만든 제로에서 1로 퀀텀 점프를 하는 거는 쌀이다 라고 본 거죠. 뭐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고 이런 세계관이 또 특수한 건 아닙니다. 보편적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의 순수 논리가 맞는 적이 별로 없어서 이제 그 문제인 거죠. 사실 지금의 이제 분자 물리학이나 이런 수준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농업도 퀀텀점도 아니다. 그것도 사실 변형이지. ATP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거의 뭐 변형이지. 사실 그것도 무에서 제로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상 더 논리 순수성을 따지면 인간의 모든 활동은 제로에서 일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돼. 농업이 제로에서 일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은 아무도 제로에서 원을 못 만들어요. 우리가 없는 물질 못 만들잖아요. 이것도 맞습니까? 물리학 전공하신 분들 답 써주세요.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좀 더 생각했어야 된다. 순수 논리를 추구하려면 좀 더 생각해서 농업도 제로에서 원이 아니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지혜를 얻기가 어렵죠. 분자 개념, 질량 보존 법칙 이런 거를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바꾸는 것도 농업인 거고 제조업도 바꾸고 놀라운 거는 상업도 바꿉니다. 그래서 막시즘이 거기서 틀린 거예요. 막시즘을 우리 허영 교수님 연세대학교에 막스 자본론을 가르치는 오소독스하게 그분이 사회주의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스 전공자로 강의는 되게 재미없게 하시는데 저는 들었죠. 근데 들으면서 그때 제가 운동권이었어요. 센데 있었는데 그 캐션이 계속 있었죠. 1학년 때가 2학년 때 들으면서 거짓말이라는 거 알았어요. 막스는 저거를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스도 이제 성리학자들하고 대화하면 잘 통하지. 막스는 상업이 부가가치를 들으면서 화폐에 대한 개념이 일단 틀렸고 그때 저는 알았어요. 화폐에 대한 개념이 틀렸고 가장 틀린 게 상업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다 바꾸는 거기 때문에 상업도 바꿉니다. 그래서 상업도 시간과 공간을 바꾸죠. 농업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농업도 바꾸는 거예요. 농민이 바꾸는 거예요. 햇볕과 어떤 자연에서의 도전 이런 무질서를 제어하면서 질서를 창출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질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관점의 질서지만 어쨌건 질서를 부여하는 거죠. 변형해서. 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알면 이제 막시즘 재미가 없어져. 왜냐면 틀렸으니까, 처음부터 틀렸으니까. 이게 거의 조선의 성리학자들 사고체계인데 이거.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하지 못해요. 바꾸는 거죠. 노동의 본질은 변형입니다. 노동의 변질이 본형이라는 건 막스도 알고 있었고 저도 막시즘에서 배운 건데 근데 왜 그 생각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노동가치설 리카르도의 그 노동가치설이거든요. 그거를 너무 신봉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상업이 부를 창출하는 걸 모르더라고.
상업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죠. 특히 이게 실내로 들어가면 이게 엄청나집니다. 그래서 호주 시드니에서 이게 아내랑 이렇게 명품 거리를 걷다가 무슨 명품이 요새 문제가 됐다면서 원가는 8만 원인데 그게 뭐 몇백만 원 한다면서 그게 뭐예요? 누가 내부자 정보를 빼돌렸다고. 그래서 디올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내가 8만 원인데 그 얼마에 팔린대? 그러면 1,000만 원에 팔린대.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저 잘못 건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강의를 해버리니까 우리 가족이 이제 저하고는 깊은 얘기를 하면 다 딴 데로 가버리는데 그게 제 습관이 강의를 해버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강의할 뻔했는데 예, 주의가 산만해서 길을 걸고 있었으니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죠. 원가 개념이 그게 애매한 거야. 원가가 어딨어. 가죽값? 그렇지 뭐 가죽이나 좀 좋은 걸 썼으면 네, 좋았겠다 생각이 드는데 가죽값이 너무 쌌건 문제죠. 그죠? 예. 원가라는 개념이 애매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디올이라는 것의 그 전통 그 다음에 뭔가 하자가 있으면 내가 가서 바꿀 수 있는 거 이 신뢰도 다 변형이잖아. 변형. 그 질서잖아. 질서. 무질서에서부터 질서를 만든 거죠. 그래서 무질서로부터 질서를 만드는 게 부가가치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심플해요. 그 농민이 허리 숙여가지고 하는 것도 그 허리를 숙이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잡초를 뽑았기 때문에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든 거고 제조업도 그 수많은 그 무질서한 부품들을 조립해서 질서 있는 자동차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페이를 하는 거고 상업도 공간을 이동시키거나 시간을 이동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페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뢰 이 이제 최정점은 신뢰예요. 신뢰를 부여하는 명품 브랜드나 이런 것도 다 무질서. 똑같은 가방에 그 디올이 안 붙어 있으면 그거 안 될 거 아니야. 무질서한 거지. 그래서 질서를 부여한 거야. 그 질서를 허리를 숙여서 했는지 머리를 써서 했는지 한 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교육이 여기서 잘못된 거야. 또 흥분하려고 그런다. 여러분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 아내는 이제 뭐라 그러든지 가버리든지 하는데 여러분은 안 가. 재밌죠? 그래서 이게 조선의 성리학이다, 뭐 막시즘이나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노동이나 이런 게 본질이 아니야. 그건 과정이지, 프로세스지. 우리가 프로세스에 돈 내지 않습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꾼 거에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무질서에서 질서라는 게 되게 주관적이에요. 완전히 주관적인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맹거를 읽으면 나오는데 주관이 객관화되죠. 주관이 객관화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모비 실험을 통해서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이 0과 1인 거지 인간은 0에서 1을 못 만듭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그래서 무질서에서 질서로 그건 정리하면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경제 철학을 놓고 가치가 어수선해가지고 약간 싸운 거예요. 전쟁까지 하고. 쓸데없다 전부.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꾸면 뭐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허리를 숙이건 허리를 안 숙이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애써서 의지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자꾸 무질서로 가잖아요. 그렇죠? 무질서로 가니까 질서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를 부여하려면 물리학적으로 보면 나도 외계, 나라는 존재의 외계에다가 엄청난 무질서를 뿜어내면서 내가 질서를 부여하거든.